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이 선거에 임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급들부터 지자체장들, 국회의원급, 시의원급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았는데 선거 기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인데 하나같이 일정 정도 미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집착도 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이 돼요. 신기한 것은 선거 끝나면 돌아와요. 예. 일단 김어준 씨가 합리적인 분도 선거 때가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그래픽이 있거든요. 그 전 그래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SNS에는 댓글창이 전쟁터다. 대장동 수사 미적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네거티브는 원팀 깨는 거다. 이제 총구를 반대로 쏠려 쏴달라. 이런 댓글들이 지금 쭉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이 갈린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론은 결과적으로는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정치권에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든 야든 다 같이 대선 앞두고 서로 그냥 대선 후보 상처내기만 급급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대장동 같은 개발 사건을 했을 때 개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화천대유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영개발로 절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개발이익 100% 환수할 것입니까? 그걸 또 국민의힘이 원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동문서답하면서 상대방만 공격하고 있다. 이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실제 부산 LCT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땅을 갖다가 저렴하게 개발업자가 샀고 거기에 대해서 고층을 지어서 경관을 다른 분들은 바다를 제대로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했습니까? 거의 제대로 환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까지도 부산시의 돈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국힘의 어떤 그 LCT 개발료는 잘 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까지는 화천대유 같은 사건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화천대유가 있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기만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시행사들이 대박이든 쪽박이든 다 가져갔던 것들이 실질적인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글쎄요. 최종 대선 후보 확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댓글들, 전쟁터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열린민주당 관련 TV, 유튜브에 출연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런 행보 하나하나는 그래도 나는 강성 친문들 혹은 친문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서 최강욱 대표, 김의겸 의원 등과 함께 이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 명명하면서 해명하는 방송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 중에서 열린민주당 TV와 가장 가까웠던 인물은 단연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대선 TV 토론회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나 추미애 전 장관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성 친문층의 표심까지 흡수하려 한다 하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경선 국면에서 흔들릴지 모르는 이 강성 친문 당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열린민주당 TV에서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 또 추미애 전 장관, 중도적인 국민들, 무당층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을 맞추게 되면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본선을 하게 됐을 때 이를테면 열린민주당 TV에서 해놓았던 말들이 전부 다 중도 확장을 막는 함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 규합하고 강성 친문 규합하는 게 본선 국면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정무적 판단까지 이재명 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장동 게이트로 힘들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열린민주당 TV 출연 안 했을 것이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시각이십니다. 네,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민주당 TV까지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장동 게이트 의혹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는 코너에 몰렸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말고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인데요. 화면부터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예. 음주운전 당시 오늘 국민의힘에서 여러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에 뭐 재범 아니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음주운전 전력까지 다시 좀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2004년이면 이제 변호사 시절이죠. 집이 있는 그 성남 분당 근처에서 아마 그 술을 많이 먹고 차를 모은 것 같은데 0.158% 나왔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 워낙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지만 150만 원이라는 굉장히 그 높은 그 벌금을 내도록 했죠. 음주운전은 그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5대 원칙, 7대 원칙 무슨 원칙이냐면 고위공직 배제 원칙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죠. 아까 뭐 이재명 지사가 또 사과도 했고 또 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판단을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전과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음주 사고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흔쾌하게 지지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사는 재차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야당에서 이걸 소환한 듯한데요. 저희가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뉴스탑10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겠다. 당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 본인이 돼지고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본인을 빨리 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저 특검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입니다. 금 의원님,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도보 투쟁을 하긴 했는데 계속 여론전을 할 거고 근데 특검이 결국 관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수가 있는지 이걸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결단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중수부나 이런 데서 그 정권 실세나 뭐 대통령 친인척 이런 거를 수사할 때 보면 특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의 수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이건 뭐 사실 뭐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덮어줘야지 할 만한 것도 하나하나 파헤치가 되고 위에서도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덮었다가 문제가 되면 제가 뒤집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면 얼마 전서부터 이 화천대유 이 사건이 났을 때 이런 사건이 정말 폭발력이 있으려면 내부 폭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부 폭로가 지금 여러 군데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그 뇌물 받거나 한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의 성격과 뒤에 특검이 쫓아온다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좋은 자리 보내고 또 이렇게 검찰 인사를 중립적이지 않게 했지만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특검 주장을 계속 할 거고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안 받는 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여당보다 오히려 검찰의 압박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게 하려면 특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장혜철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수 야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